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계열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시계열이 어떤 건지, 어떻게 된 구조로 된 데이터인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하게 정의를 해보면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죠. 시계열 데이터는 특히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의 데이터가 시계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매월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금 흐름, 매일 또는 매월 또는 매분기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에서 과거와 현재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 뜻은 어제의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가 무관하지 않다. 어제의 숫자가 오늘의 숫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가 데이터를 생각을 해봐도 어제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는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만약에 어제의 금액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의 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제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소수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페이스북에 매월 방문 그 기록 수를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꽤 오랫동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이제 기록되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주기별로 반복되는 패턴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뒤에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러프하게 시계열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려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측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보고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시계열 예측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경제나 산업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이는 그림은 영국 같은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미리 다 예측해서 준비해 놔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 특히 거기서는 기름 사용 수요, 자동차에서 쓰이는 또는 뭐 공정에 쓰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기름의 사용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시계열 데이터 얼만큼 이 수요들이 변해왔는가 앞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석이 시계열 분석 기반한 예측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한번 보시면은 뭐 항공사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 항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공사에서도 우리가 항공사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비행기가 노후화되거나 하면은 새로운 항공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는 승객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새로운 노선이 개설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항공기를 또 추가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몇 대를 구매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승객 수가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승객 수가 변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수요에 맞는 항공기를 구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계열 예측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열 예측 단독 하나만으로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결합이 된 상태인데 결국은 그
기반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가장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표는요, 세계 각국의 증권거래소의 주가 인덱스를 인덱스 정보고요. 그것들을 또 예측을 해놓은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업체에서, 미국 업체에서 이 각국의 주가 인덱스를 예측해서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계열 예측은 뭐 주가든 아까처럼 수요 예측이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전반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것들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계열 예측에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계열이라는 게 또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순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계열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어떻게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분야가 우리가 이코노메트릭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 이런 수학적인 모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시계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실제 시계열 분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코노메트릭스에서 근간이 되는 방법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이란 분야는 경제와 경제 쪽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학문이다. 어떤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가 상관이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시계열 말고 일반적인 뭐 다른 데이터들 우리가 무슨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회귀분석 같은 걸 할 때 쓰는 데이터들은 한 데이터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데이터의 그 사이의 관계를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측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석인데요. 근데 시계열은 그런 2개 이상의 데이터의 사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데이터 안에서 시간의 차이에 따라 상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플랫 그릴 때도 다른 분석에서의 변수들의 플랫은 x가 움직임에 따라 y가 어떻게 움직이지? 우리는 y에 관심이 있는데 이 y에 영향을 주는 x는 무엇일까를 찾는다면 시계열 플랫을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y만 있는 거죠. 이 x축은 시간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xy 플러스는 x의 영향에 따라 y가 움직인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y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 스스로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트렌드를 가지는지 그 안에 또는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그 규칙성은 무엇인지 그런 걸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뷰이기 때문에 시계열과 회귀분석은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석 방법도 회귀분석과 시계열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 이 강의는 시계열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나중에 보면은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강의는 시계열에 대한 강의인데 결국 우리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의죠. 이 데이터 분석이란 거는 결국 이 데이터들의 안에 있는 패턴 어떤 규칙을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계열도
수학적인 어떤 모형을 통해서 어떤 그 y와 y의 과거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리마라 모형이 있어요. 아리마라 모형이 있고, 아리마 같은 경우는 y 안에 서로 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어떤 모형으로 만든 부분.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해법도 기본적으로는 결국 다 똑같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분해법 같은 경우는 시계열이 트렌드랑 시즈널 같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요인들을 각각 분석을 해서 결국 정확한 예측까지 이어질 수 있게 진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시계열 회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관계를 설명한다는 건데,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설명을 하고 또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시계열 모형을 같이 추가를 해서 설명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시계열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남은 잘 안 되는 부분, 설명 다 못한 부분을 또 회귀 모형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을 같이 사용해서 좀 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해서 더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제가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아리마라든지 분해법, 그리고 시계열 회귀 분석, 그리고 또 티베트라는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 분해법 외에도 좀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다 이제 뜯어보면은 결국은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얼마나 좀 더 다양한 모형들을 추가해서 쓰느냐, 그런 차이긴 한데, 결국 그래서 아리마, 분해법, 시계열 회귀 분석, 그리고 티베트라는 모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신경망을 이용한 시계열 모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경망을 이용한 시계열 모형은 아리마를 구조적으로는 아리마랑 흡사한 모형인데, 아리마의 어떤 변수들이 트레이닝 되는 과정이 우리가 신경망을 이용한 트레이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신경망을 응용한 시계열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조금 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시계열을 분석을 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 R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좀 더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는 R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석에 쓰는 도구는 R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R에 있는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가 아마 중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